저는 이게 자녀로부터 부모가 독립하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저희가 손절해야 될 사람 유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에 달린 리플 중에 상당수가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족과 답이 나오지 않는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큰 원칙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 실제로 좀 많이 들으시죠? 가족 갈등에 대해서. 네, 진짜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진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단골 주제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듣다 보면은 와, 정말 답답하시겠다.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데? 라고 느껴지시는 상황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한두 분에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뭐 10분이면 5분 이상에게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참 이 가족이 그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이 거리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골마버린다는 건 참 심적으로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그렇다면 어떠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입니다. 정말 가족 모두가 공유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잘 들여다보면 엄밀히 말해서 내 문제가 아닌 일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떠안게 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는 특히 부모, 자녀 이 관계에서 많이 보게 되죠. 자녀의 일이 곧 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보다는 나서서 해결을 해주게 되시는 거죠. 이 밑바닥에는 자녀가 나의 분신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같이 그 안에 매몰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진료실에서 걸음마 하는 아이를 예시로 좀 들어드려요. 그래서 아이가 막 걸음마를 하려고 할 때 엄청 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막 아이가 아파하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걸으려고 할 때마다 막 붙잡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걸음마를 할 능력, 걸음마를 할 힘이 생기지가 않는다. 부모는 또 점점 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둘이 결국엔 좀 과도하게 본딩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 간의 다툼이나 어떤 불화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사자들 이상으로 걱정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역시도 부모 자녀 간의 경계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가족의 일을 그냥 냉정하게 나몰라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한 명의 개인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각, 각자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인 문제는 다른 개인이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해해주고 지진해 주시되 어느 정도는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고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난보다는 감정에 포커스를 맞춘 대화를 한다입니다.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계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이 가족 간에 틀어졌을 때 받는 상처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 배신감으로 인해서 상대를 굉장히 비난하고 좀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넌 늘 그 모양이야. 엄마가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야. 아빠는 완전 나르시시스트야.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직접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참 이런 이야기가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비난의 말을 가족에게 전하는 거는 단지 어떻게 보면 순간의 분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큰 소리가 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왕래를 끊으시면 그만입니다. 만약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시다면 비난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겠죠. 상대의 마음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닿으려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엄마가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야. 대신에 엄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져서 화도 나고 슬펐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야기를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한창 말다툼을 하는 상황처럼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는 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감정을 추스르기 어렵다고 느껴질 땐 어떠한 이야기를 던지기보다는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와 그리고 상대 가족과의 감정의 온도가 모두 내려갔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게 내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이야기를 듣는 가족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죠. 맞아요. 네, 일단 피하시라. 네, 네. 저도 많이 말씀드립니다. 참 답답하시겠지만 또 한 번의 대화로 당사자가 아, 이게 내 문제였구나 라면서 깨달으실 걸 기대해서는 또 안 되겠죠. 이러한 대화가 어느 정도 또 성공을 거두려면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한 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거 역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관계가 멀어질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게 사실이기는 하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꼭 새겨 들으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심리적인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땐 물리적으로 멀어지면서 일단 심리적인 거리가 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이지 않던 가족들의 장점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례들을 실제로 진료실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오히려 좀 멀어지고 나서 네, 더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네, 그런 경험을 하고 같이 있다 보면 안 네. 되는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이 진료실에서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떨까요?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혹은 부모님께서 좀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다투셨을 때 다툼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좀 마음이 커져서 큰 결심으로 독립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그리고 나서 듣는 이야기들은 따로 지내보니까 너무 좋다. 네, 부모님도 사실 걱정했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이처럼 독립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 뭐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 독립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미성년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력이 당장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독립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지방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취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좀 해보십사 하고 권유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집안에서 공간 분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힘든 상황이라면은 최대한 집에 있는, 그러니까 그 가족 구성원과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야만 됩니다. 방에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뭐 하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는 부모님 너무 감사하지만 갑갑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는 거죠. 집 밖이 오히려 편합니다. 밖에 나가서 할 것 없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점에 가시거나 카페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그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정신 건강에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답이 나오지 않는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해볼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가족 간의 문제는 사실 짧은 영상으로 해법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 갈등의 골도 생각보다 정말 너무 깊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드린 이야기가 좀 가볍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럴 때에는 너무 관계에 매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를 보듬할 수 있어야지 가족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은영 선생님께서 육아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부모로서 아이를 독립시키는 것, 좀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자녀로부터 부모가 독립하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지만 나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